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진짜 제작진이 아주 원성이 들립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애교로 봐주실 것 같아요. 네. 애교. 또 너무 맞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동엽 MC 질투할 수도 네, 있고.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으니까요. 이해를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또 저희를 또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할 때 네.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주 창작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제 아이템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데 쥐어짜내가지고 매주 이제 새로운 주제들을 제가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명품 아카데미 시간을 여러분들 또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알찬 내용들 제가 핵심적인 엑기스들만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 이 시간에는 배당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찬바람이 불면 호떡이 아니라 배당주 투자를 배당이다 생각하자. 다만 이제 했는데. 배당주를 꼭 배당을 받아야만 배당주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좀 또 말씀을 좀 배당락이 또 드렸었죠. 있으면은 그렇죠. 또 근데 거품이. 전문가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아니 배당주에 또 투자를 하라 해서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쌀쌀합니다. 이게 아오. 뭐예요? 자, 빨리 연말까지 처방해주세요. 사실 제가 기다려야 말씀드렸죠. 됩니까?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주가 수익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말짱 소용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연말까지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감안을 하려면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아마 제가 지금 동영 MC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은행. 시장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목을 또 사신 게 아닐까. 은행주를 그런 생각이 샀습니다. 좀 드는데 은행주도 괜찮아요. 은행주, 네. 괜찮아요? 은행주는 연말에 또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고 배당락 이후에 주가의 회복력이 상당히 좀 빠른 종목이 또 은행주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시장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오늘 네.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은행주들 올해 정말 배당 잔치를 할 거고요. 내년에도 아마 실적이 좀 좋을 거거든요. KB금융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맞아요. 배당 매력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 동시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느긋하게 연말까지 동엽 MC 좀 기다리셨다가 네. 수익도 좀 챙기시고 배당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 시간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네. 그 주제가 좀 차곡차곡 쌓여서 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지난주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네. 결국 그게 돼야지만 배당에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일단 궁금한데 바로 열어볼까요? 자, 오늘 주제.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찬바람이 불면 또 이제 배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떠올려야 돼요. 아 궁금해요. 내년 1월 달 기기신데. 시작하자마자 네. 증시에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요 정도 시점이면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과연 뭔지를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서 오늘 요 주제를 준비를 해왔고요. 요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배너예요. JP모건이 이제 39번째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이제 39도를, 시작을 네.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아쉽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투자자들과 아주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게 바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려 맞습니다. 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궁금한 컨퍼런스예요. 참가만 한다고 해도 주가가 급등을 하니 그렇죠. 도대체 어떤 컨퍼런스인지 우리 오늘 차곡차곡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냐? 무엇인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예요.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정말 많아요. 뭐 면역 암학회, 뭐 AACR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박람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요. 무려 1,500개가 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박람회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매년 1월 달이 되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될 거고요. 개최되는 날짜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는 기업이냐, 네. 아니면 그냥 파트너링으로 참가를 하는 거냐, 요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급이 다른 거거든요. 오. 어떻게 초청을 받고 참가하는지가 주가의 이제 희비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부흥기를 맞이한 게 2015년 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2015년 1월 달에 처음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참가를 했어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무려 8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아.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면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행사가 그러네요. 바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바로 다음 슬라이드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받은 기업의 명단 사진을 빨리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거구나. 제가 오늘 요것 때문에 우리 이제 조연출 분을 오늘 지금 늦은 시간까지 괴롭혔는데 고생을 시켰어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 초청받은 기업들 막 뉴스가 나와서 제가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걸 업데이트하고 수정을 하느라고 PPT를 마지막까지 고쳤거든요. 네. 오늘 이제 딱 장 끝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따뜻한 내용일 것 같아요. 메인 트랙 그리고 그 이머징 트랙 오타네요. 이머징이에요. 이미지가 아니라 이머징 트랙이고요. 1대1 파트너십 트랙. 제가 아까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급이 다른 게 요 세 가지거든요. 메인 트랙에 초청을 받은 건지, 이머징 트랙에 초청을 받은 건지, 1대1 파트너십에 초청을 받은 건지에 따라서도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매년 메인 트랙에 초청을 받는 단골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에요. 역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초청을 받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사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성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머징 트랙에 이제 초청됐던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낯익은 종목들이 많죠. 한미약품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휴젤, 그다음에 LG화학, 제넥신. 근데 되게 좀 눈에 띄는 애가 있죠. LG화학. 갑자기 LG화학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 LG화학은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화학회사인데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 있냐. LG화학 사업부문 안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LG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흡수합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 생명공학 사업부에서도 신약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이머징 트랙에 작년에도 초청을 받았었고요. 아. 올해도 이제 초청을 받았다. 네. 그리고 제넥신도 이제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는 면역 치료제 GXI7에 대한 부분들 중간 임상 결과 또 병행2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를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대1 파트너십으로 초청받은 기업들이 바로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크리스탈, 매드팩토, 셀리버리,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걸 보시면 오히려 1대1 그러니까요. 파트너십으로 초청받은 애들이 주가가 신예들이 여기 많네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예상이 됐어. 이미 뻔히 다 아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한다 그래도 그래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SCM 생명과학이 초청을 받았다네. 그게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네.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걸 보시면 예상을 못했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1대1 파트너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물질 이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생긴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참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 과거에 이제 초청받은 이력을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몇몇 개 네. 기업들을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한독,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받았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초청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저거가 같습니다. 맞추면은 거의 도산데요? 거의 아마 전문가님. 정확하게 100% 맞을 맞추네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 그 예상했던 그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들 만약에 뉴스에 진짜 나오면 네. 주가는
뜹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다 참가한다 그랬는데 네. 이렇게 종목을 그냥 훅 뿌려놓고 가버리면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간추려가지고 어떤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 기업 자체가 5년 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게 됐는데 그렇죠. 이 초청장을 네. JP 모건 측에서는 언제까지 보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건데 네. 올해 연말까지 이제 다 발송을 할 거거든요. 올해까지. 실제로는 네. 진짜 초청장을 발송을 했었어요. 오. 작년에도 실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은 기업들의 이제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열되진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아마 초청되는 기업들의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올려놓은 기업들 숫자만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한 40개에서 50개 기업이 원래 참여를 해요. 그 전에 참여를 한다라는 보도가 안 됐었던 기업들도 파트너사들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참가를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뒤늦게 주가가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오르구나. 주가가 그러겠네.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네. 왜 제가 아직 1월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미리부터 이걸 설명을 드리느냐? 가장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수혜주들이에요. 제가 한 3년 정도의 참가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2주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딱 시작하면 주가 빠져요. 왜 그러냐면 초청을 받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정작 이제 초청이 되고 나서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재료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해가지고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고 나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홍보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 우리는 그렇죠. 이런 신약 개발을 하고 네. 있고 가치가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딱 끝나고 나면 일단은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종목들을 선점을 해 놓으시고 내년 1월 1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타이밍을 고민해야 된다. 타이밍.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아, 근데 핵심은 소문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소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아. 참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보시고 그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내용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예. 지영 아나운서께서 이제 또 질문을 좀 하셨기에 한 번 더 제가 내용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면역 치료제가 될 거예요. 면역 치료제. 항암제라든지 면역 네. 치료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개막을 하고 나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실제로 기술 이전 성과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앞타바이오라든지 사이토젠,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38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했는데 앞타바이오, 사이토젠,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앞타바이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례로.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기업들을 흩뿌려 놨는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찍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 가장 첫 번째로는 네.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앞타바이오라든지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주가 다 급등했잖아요. 제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종목 추격 매수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일단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회사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중항체 신약 이미 1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요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종목. ABL 바이오는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고 네,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들만 괜찮다. 제가 준비를 해온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페토라는 종목이거든요. 요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벡토서티비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정말 가치가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섰다가 한 3, 4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10만 원짜리 이제 지금 수렴이 딱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차세대 면역 항암제, 특히나 이제 TGF 베타 저해제라고 하는 이 면역 관문을 뚫어낼 때 가장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많은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탐내고 있는 또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꼭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 병용 투여와 관련된 부분들만 성과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자극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팩토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내년에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출신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정권 때 8년 동안 우리가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많이 들었었죠. 네. 실제로 그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의료 보편적인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고 EC18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미국 FDA의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바이든 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테마가 형성됐을 경우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뭐 급성 방사성 증후군이라든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런 것과 관련된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미국에서 FDA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역시나 엔지캠 생명과학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거의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놓고 단타를 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주 정도만 편안하게 보유를 하셨다가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할 즈음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례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사례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럼 뭐죠? 마지막 꿀팁. 이제 투자자를 위한 꿀팁.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뒷북 치시는 분들이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하고 나서 참가해서 무슨 어디 기업이랑 얘기했다 얘기 나오면 그제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뒷북 치는 늦네요. 거거든요. 네. 미리 준비했다가 그런 뉴스를 보면 아 이제 매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네. 가장 좀 중요하고요. 연말 연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선점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메인 트랙, 이머징 트랙, 1대1 파트너십 트랙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트랙은 바로 1대1 미팅을 통해서 의외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들을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잖아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정말 새로운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의 사례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앞타바이오라든지 사이토젠 같은 그런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 이미 알려져 있는 기업 외에도 실제로 참가를 이제 조용히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년 한 1년 정도를 보시면서 연중에 가시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물질 이전 또 많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부분에 투자를 또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메이저님. 네. 공식 초청 아까 기업 명단과 네. 함께 초청 가능을 예상한 기업도 목록을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네. 아까 여기 안 나온 기업인데 명역 항암제랑 관련된 키워드만 있으면 네네. 그 기업도 좀 미리 예상해서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죠. 면역 항암제라는 게 사실은 꼭 학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부각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회의 이제 메인 주제라는 건 연초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제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정말 시장에서 면역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이게 차세대 또 항암제이기 때문에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그냥 제약바이오 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걸로 다 뒤덮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면역 치료제라는
테마 자체가 한번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또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는 네. 것도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해서 저는 네. 사실 내년에 또 중요한 그 주제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면역 항암제라는 키워드 주셨으니까 네. 그것까지 잘 챙겨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